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말들, 단어들, 네, 가격을 흥정하는 것까지 앞으로 몇 강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정리해 볼게요. 배운 지 좀 됐어요. 자,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각 상자를 사용을 합니다. 발음이 어떻게 돼요? 네, 想, 想, 想. 네, 想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想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동사로서 사용이 되면 생각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我想你, 我想你, 나는 너를 생각해. 네, 이러한 구조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물론 我想你라는 말은 나는 너를 생각해 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예요.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그리워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자,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죠? 你想什么? 你想什么?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너 뭐 생각해?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할 때도 쓰입니다. 你想什么? 你想什么? 이렇게 쓰이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想이 동사 앞에 쓰이면 어떠한 동작 앞에 쓰이면 그 동작을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想吃한다면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想看하면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하는 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想买하면 사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사고 싶어요. 네, 想去한다면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동사 앞에 쓰여서 어떠한 동작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想.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할 거야. 네, 의지와 계획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要. 네, 이 要의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원하다,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원해, 난 너가 필요해 할 때는 我要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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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너 무엇을 원하니? 너는 뭘 원하는 거야? 한다면 你要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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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要가 동사나 동작 앞에 쓰였을 때는 나는 그것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를 조금 배워보셨던 분들은 이게 이 要가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 말고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떨 때는 뭐 할 거야 라는 의미이고 어떨 때는 무엇을 해야만 해 라는 의미일까 약간 혼란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요. 상대방한테 야오를 쓰면 너는 그거 해야만 해. 넌 그거 해야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 나 위주로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 무엇을 해야만 해 라는 말과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좀 약간 결합을 해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난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각각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해. 그래서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要吃, 要吃. 네, 마찬가지로 먹어야만 해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要看, 要看 한다면 네, 볼 거야. 보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 네, 혹은 봐야만 해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要买, 要买, 要买 한다면 예, 살 거야 라는 말이 되면서 사야만 해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要去, 要去, 要去 역시도 가야만 해. 네, 그런 의미와 갈 거야 라는 의미가 뭉뚱그려져서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쇼핑하다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 자, 쇼핑하다. 쇼핑하는 거는 사실 물건을 사는 것을 쇼핑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 물건을 사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买东西, 买东西, 买东西. 네, 물건을 사다라는 거라는데 웬 똥시가 나오냐? 왜 동력동에 서쪽 서가 나왔을까요? 왜 동쪽을 말하는 동과 서쪽을 말하는 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물건이라는 말이 되었을까요? 네,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동쪽에 서쪽에 큰 시장이 있어서 네, 그것을 네, 함축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중국에서 네, 물건이라는 말을 똥시, 똥시, 똥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서쪽 서가 원래는 일성이에요. 시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할 때는 동시남北이렇게 똥시 발음을 해주지만 여기서처럼 물건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네,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똥시, 똥시, 똥시라는 말이 됩니다. 자, 물건을 사다, 물건을 사다. 买东西, 买东西, 买东西. 네, 이게 네, 쇼핑하다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보다 어떤 반찬거리를 사다라는 말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买菜, 买菜, 买菜. 네, 买菜 할 때 이 차이는 야채, 채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반찬 혹은 반찬거리, 식재료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요리나 음식이라는 말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네, 몇 강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차이라는 말은 예, 채소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买菜, 买菜 한다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야채만 사지는 않지요. 당근, 뭐 시금치도 사겠지만 또 뭐도 사요? 계란, 달걀, 고기, 소고기, 닭고기도 사지요. 네, 그러한 행위 자체를 장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차이는 단순히 야채, 채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식재료를 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요리나 음식이라는 의미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买菜, 买菜, 买菜. 장보다 찬거리를 사다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집니다. 자, 쇼핑하러 가고 싶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쇼핑하러 가고 싶어. 자, 가고 싶어, 쇼핑하러 이렇게 되는 구조죠. 가고 싶어요, 쇼핑하러 이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가고 싶다라는 구술이 어떻게 됐었죠? 가고 싶다, 想去, 想去, 想去. 쇼핑하러, 쇼핑하다, 买东西, 买东西. 想去买东西, 想去买东西.
想去买东西. 장 보러 갈 거야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장 보러 갈 거야. 갈 거야 라는 구술과 장보다 라는 구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 갈 거야 어떻게 됐어요? 要去였고요. 장보다 买菜였죠. 그래서 要去买菜要去买菜要去买菜. 네, 장 보러 갈 거야 라는 의미도 되지만 장 보러 가야만 해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합쳐서 장을 봐야 돼서 장 보러 갈 거야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무엇을 사고 싶니?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질까요? 자, 너는 사고 싶다. 무엇? 이런 구조로 되겠죠. 네, 사고 싶다, 想买. 네, 그리고 무엇? 의문사예요. 의문사가 나왔다는 거는 문장 끝에 마가 붙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무엇 뭐였어요? 什么. 네, 什么죠. 문장 어떻게 되겠어요? 你想买什么?你想买什么? 네, 想买什么? 무엇을 사고 싶니? 네, 무엇을 사고 싶니? 想买什么? 너는 무엇을 살 거니? 네, 너는 뭐 살 거야? 라는 말이죠. 너는 살 것이다.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거야. 네, 무엇인가 살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어요. 네, 要买가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 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你要买什么? 드디어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다 아시죠? 중국 그래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중국어 안 배웠어도 이 단어는 다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네, 多少钱?多少钱?多少钱? 네, 맞아요. 多少钱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多少钱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와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많을 다자와 적을 소자 보이시나요? 네, 多少라고 읽습니다. 예, 많을 다자와 적을 소자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서 얼마라는 네, 단어로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표현이 중국어에 종종 있습니다. 재밌는 게 또 큰 대자와 작을 소자, 큰 대자와 작을 소자를 결합해서 크기라는 말로 또 독특한 의미의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왕왕 있어요. 자, 일단 다시 多少로 돌아와서 예, 얼마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수치나 수량을 물어볼 때 몇 개라고 하는 거 있었죠? 몇 살이야 할 때 썼던 거 지, 네, 이 지라는 표현도 있고 네, 多少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체 이 두 개의 단어의 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지라는 경우는 지 같은 경우는 네, 예상되어지는 답변의 수치가 10 미만일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었죠. 몇 개, 네, 몇 살 이 정도의 의미예요. 네, 10 미만의 수치를 물어볼 때 활용되어지는 것이고 多少 같은 경우는 네, 그보다 큰 수, 예상되어지는 답변이 그보다 큰 수일 때 활용됩니다. 자, 이 多少 뒤에 돈을 나타내는 钱, 금전 전자죠. 钱이라는 말이 또 붙어서 얼마입니까? 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돈이, 가격이 얼마만큼이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는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 드디어 오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 우리 계속 배웠던 거, 这个였죠? 이것은 얼마예요?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这
这个多少钱?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웠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었죠? 네, 多少钱?多少钱?多少钱? 네, 多少钱이라고 네, 물어봤었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얼마입니까? 네, 이것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됐었죠? 네, 이거 这个였죠. 그래서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 이번에는 저 옷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저 옷은 얼마입니까? 저거는 네, 나였어요. 옷은 if였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나, if 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양사를 배웠으니까 네, 저 옷 할 때 네, 那件衣服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저 옷은 얼마입니까? 那件衣服多少钱?那件衣服多少钱?那件衣服多少钱? 이 책 두 권은 얼마입니까? 라는 말도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책 두 권 한다면 이거 저에다가 두 권의 책, 네, 책을 세는 단위사 기억나시죠? 근본 본자였어요. 그래서 이 책 두 권, 这两本书 이렇게 됐었죠. 네, 这两本书多少钱?这两本书多少钱?这两本书多少钱? 오늘 배워볼 표현입니다. 네, 가격을 말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이 옷은 23만 4,500원입니다. 네, 임의로 붙여놓은 가격이에요. 네, 각 나라의 화폐 단위의 이름과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국 화폐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민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人民币, 人民币, 人民币. 네, 이 인민폐를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人民币가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 화폐는 네,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존재를 합니다. 소수점 이상인 단위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각각의 단위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살펴볼게요.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어떻게 말을 하느냐? yuan, yuan, yuan. 네, 우리 뉴스에서 유엔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그 단위 유엔이 맞습니다. 네, 중국 돈을 ren민비라고도 하지만 인민폐라고도 하지만 유엔화라고도 하죠. 네, 그 첫 번째 자리의 단위가 유엔이기 때문이에요.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지아오, 지아오, 지아오. 네,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이름은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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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나 지아오 같은 경우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진짜로 정말 중국에 가서 상점이나 시장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단위는 아니에요. 네, 물론 가격표에는 유엔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만 상점 주인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유엔이라는 단위로 말을 해주지는 잘 않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 소수점 이상인 수에는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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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콰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 콰이가요,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 추측에는 아마도 예전에는 돈이, 화폐가 금덩어리, 은덩어리여서 네, 그래서 콰이로 하지 않았을까 저만의 추측입니다. 예, 콰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요.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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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깃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마오를 가지고 네, 단위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네, fun, fun, fun. 네, 똑같아요. 자, 콰이, 마오, fun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중국의 화폐를 읽어줍니다. 일단 우리 200원이라고 한다면요. 인민폐 200원이라고 한다면 네, 200元, 200元, 200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200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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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块라고 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국 화폐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네, 한국 화폐의 이름 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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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비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단위가 단 하나 있지요. 원이에요.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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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uan이라고 단위를 읽어줍니다. 자, 만약에 200원 한국돈 200원 한다면 200元 한비, 200元 한비, 200元 한비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물론 이 한비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네, 외국에 나갔을 때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인민폐를 말하는 건지 한국돈을 말하는 건지 네,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비를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0元 한비 좀 복잡해 보이죠? 길어 보이니까 200 한yuan, 200 한yuan, 200 한유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200원, 한국돈 200원이에요. 네, 인민폐 200원 아니고 한국돈 200원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200元 한비, 200元 한비 이렇게 말을 하거나 200 한유엔, 200 한유엔, 200 한유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미국 달러도 살펴볼게요. 미국 달러. 네, 미국이 美国였잖아요. 네, 美元, 美元, 美元. 네, 이 미국 달러를 美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200달러다, 미국 달러 200원, 200달러이다 한다면 200美元, 200美元, 200美元.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인민폐 가격을 읽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가격을 읽는 법을 살펴볼게요. 자, 100원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그냥 우리나라는 100원 하지만 중국에서는 100원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00元, 100元, 100元. 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200원 한다면 200元, 200元, 200元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0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원. 네, 중국에서는 1000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었죠. 1000원. 네, 2000元, 2000元, 2000元. 네, 2000원 한다면 2000元, 2000元, 2000元. 네, 이렇게 되겠고요. 만원 한다면 1만원이겠죠. 2万元, 2万元, 2万元. 네, 2만원 한다면 2万元, 2万元, 2万元. 10만원, 10만원. 10万元, 10万元, 10万元. 네, 이렇게 되고요. 20만원 한다면 20만원. 네, 20万元, 20万元, 20万元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00, 2000, 2만 했기 때문에 2시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 똑같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20라고 하셔야 됩니다. 20만元, 20만元. 100만 원 한다면 100만 원,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元, 100만元, 100만元. 네, 200만 원 한다면 200만元, 200만元, 200만元.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되겠죠.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네, 2000만 원 한다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네, 이렇게 됩니다. 아까 20만일 때만 20를 사용을 했었고요. 네, 200, 2000, 2만 다 전부 다 200, 2000, 2만, 네, 이 단위로 가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물건의 가격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이 옷은 23,450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옷은 这件衣服였어요. 这件衣服 23,450元. 这件衣服 23,450元. 네, 2만, 네, 2만 원, 2만, 그리고요, 3,450元.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옷은 23만 4,500원입니다. 라는 말도 만들어 볼게요. 23만 4,500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这件衣服 23万4,500元. 这件衣服 23万4,500元. 这件衣服 23만 4,500원.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수업이기 때문에 각각 단위를 읽는 거, 그리고 돈의 가격을 말하는 거를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냥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에다가 똑똑똑똑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본 거고요. 실생활에서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하실 때 가격을 말할 일이 있다면 네, 계산기에 그냥 두들기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신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사과 어떻게 파나요? 네, 사과를 어떻게 파나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인민패를 읽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얼마입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多少钱? 多少钱? 네, 多少钱으로 네,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지요. 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파나요? 예요. 어떻게 팝니까? 라는 말입니다. 네, 표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怎么卖?怎么卖? 怎么卖? 네, 이 怎么 어디선가 본 거 같으시죠? 어디서 봤을까요? 네, 怎么样? 怎么样? 네, 怎么样할 때 배웠어요. 怎么样 뭐였죠?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여기 어때? 할 때 怎么样 이렇게 물어봤었죠. 네, 이 앞에 있는 이 怎么 이 怎么의 의미가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까 怎么样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양이니 그래서 어때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怎么卖에서 이 怎么는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怎么吃?
怎么吃 한다면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말로 만들어져요. 이 怎么를 활용하는 거는 다음에 또 따로 수업을 다뤄볼 텐데요. 일단 怎么卖, 마이 팔다라는 말이었죠. 사고 팔고 마이 했었잖아요. 네, 怎么卖 어떻게 파나요? 네,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사과나 토마토나 계란을 근수에 맞춰서 팔 경우, 뭐 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한 근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어떻게 파나요? 네, 한 근에 얼마입니까?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파나요? 怎么卖? 이제 본격적으로 인민폐 읽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인민폐 읽는 법이랑 그다음에 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뼛속까지 문과여서 숫자를 무서워해서 숫자가 무서워서 좀 제가 겁이 많이 나고 길 역시도 길치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도 헷갈리거든요. 네, 어찌됐든 수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인민폐 어떻게 말했었죠? 人民币 네, 人民币라고 읽었죠. 자, 먼저 우리 화폐를 표기하는 기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Y자 밑에 기둥에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게 인민폐를 표기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이거 한 번쯤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민폐를 읽는 단위들이 있었죠. 일단 소수점 이상 왠지 수학으로 치면 자연수일 텐데 어쨌든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yuan이라고 읽어줄 수 있고요.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角. 네, 그리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fun. 네,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 yuan, 角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고요. 네, 상점에 가면 가격 표에는 yuan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아라비안 숫자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네, 이것은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우리가 시장에 가거나 우리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돈의 단위는 소수점 첫 번째, 소수점이 아닌 자연수죠. 네, 콰이. 네, 콰이로 읽어주고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마오.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fun. 네, fun으로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환율이 아니라. 자, 마오는 몇 개가 모여야 1콰이가 될까요? 네, 10마오가 모여야 마오가 10개 있어야 2콰이가 됩니다. 1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펀도 10개가 모여야 1마오가 됩니다. 네, 제가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 마오하고 펀을 모아가지고 맥도날드 2원짜리, 2콰이짜리의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작은 동전들 혹은 지폐도 있습니다. 10개의 마오가 모여야 1콰이가 되는 거고요. 10개의 펀이 모여야 1마오가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읽어볼게요. 5.55예요. 5.55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5콰이 5毛 5分 5콰이 5毛 5分 네, 이렇게 읽습니다. 자, 5콰이, 콰이,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마오, 그 다음 소수점 두 번째 자리 펀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중국에서는 보통
마지막 단위사는 읽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단위사를 읽지 않고 그냥 5块 5毛5 5块 5毛5 이렇게 많이 말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5.50이에요. 5.50 네, 5块 5毛 이렇게 되겠죠. 5块 5毛 네, 그런데 마지막 단위사 마오를 읽지 않고 5块 5 5块 5 5块 5 예,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5.00이에요. 5.00. 네, 하나의 단위로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5원 하면은 5块일 텐데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볼게요. 5块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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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钱자가 붙어 있어요. 네, 하나의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钱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5毛일 때 5毛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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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5分일 때는 5分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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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钱자가 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5块 해줘도 되고요. 5毛 혹은 5分 네, 이렇게만 읽어줘도 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네, 10원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10원일 경우에는 그냥 10块钱 하거나 10块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저희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100일 때, 1000일 때, 만일 때, 100, 1000, 1만 했는데 그럼 10원일 때도 1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원일 때는 그냥 10块라고 하시면 되고요. 100 이상일 때 100 이상의 숫자에서 네, 100, 1000, 1만 네, 그 이상의 숫자들을 더 있잖아요. 그럴 때 네, 1을 넣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조 이렇게 되겠죠. 네, 10일 때는 그냥 10块 하시면 되겠어요. 2.221이에요. 2.221 왜 이 숫자를 가지고 나왔을지 네, 추측이 되시죠? 우리가 숫자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1, 2, 3, 4 하면 2, 2, 3, 4 했지만 네, 수량을 배울 때 네, 그때는 예, 항상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량과 얼이에요. 두 개 하면 량거, 두시 하면 량디엔 네,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량을 쓰고 얼을 쓰는지 계속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표현을 볼게요. 2块 2毛 2分 2块 2毛 2分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단위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단위사인 펀이 쓰여있기 때문에 량으로 읽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펀이 생략이 되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굉장히 간단해진 것 같지요? 2块 2毛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2块 2毛 2 네, 마지막 단위사였던 펀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단위사 펀이 없을 때는 네, 마지막에 있는 이 2를 네, 얼로 읽어줍니다. 네, 단위사가 없을 때는 얼로 읽어주고요. 단위사가 있을 때는 량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수를 읽어볼게요. 150이에요. 150원이죠. 네,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150块钱
150块钱. 네, 150원이겠죠. 150块钱. 네, 단위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钱자도 붙여줬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주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네, 뒤에 있는 10块钱. 예, 이거를 싹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네, 뒤에 있는 10块钱을 생략을 해버리면 어떤 수만 남지요? 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150, 150, 150. 네, 그냥 105만 남겨놓는 거예요. 뒤에 있는 10块를 없애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05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이 105를 보면 105라는 네, 말을 들으면 어떻게 오해가 될까요? 네, 이렇게 들리겠죠? 105. 105야? 네, 105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150원이라는 말이에요. 150, 이게 150원이라는 말이에요. 결코 105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105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105, 105. 네, 이 0을 넣어서 링이 0이에요. 네, 이 0이라는 말을 넣어서 105를 표현을 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105块钱이겠지만 역시나 块钱도 이미 떼버렸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105, 105라는 말로 105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250원, 250원이라는 말도 배워볼게요. 250원 어떻게 되겠어요? 250, 250, 250. 네, 250라고 하겠죠. 뒤에 네, 250块钱, 10块钱이걸 싹 없애버렸으니까 네, 250만 남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량하고 얼이 계속 헷갈리잖아요. 계속 헷갈려서 네, 얼을 해야 될지 량을 해야 될지 막 헷갈리다가 어쩔 때는 그냥 얼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들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 숫자 250원 할 때는 꼭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거를 250라고 하면요. 이게 중국에서는 살짝 욕 같은 말이 됩니다. 예, 500량이 됐을 때 하나의 큰 단위가 되는데 네, 절반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들떨어진 사람, 반푼이라는 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얼바이오라는 말은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 이 말은 하시지 마시고 네, 다른 숫자는 뭐 얼콰이를 하든 량콰이를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250일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 250, 250, 250. 205원, 205원 어떻게 되겠어요? 205, 205. 네, 205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인민폐 읽는 법은 얼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네, 표현을 배워볼게요. 사과 어떻게 팔아요? 사과 어떻게 팝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팔아요? 네, 怎么卖였지요. 네, 표현 볼게요. 苹果怎么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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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과를 중국어로 苹果, 苹果, 苹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어떻게 파나요? 苹果怎么卖? 苹果怎么卖? 한 근에 2.50입니다. 네,
이거 읽으려면 그냥 2원 50전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전에 단위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네, 그래서 2원 50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근에 2원 50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2块5一斤2块5一斤2块5一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한근, 근을 찐으로 읽어요. 그래서 한근하면 이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2.50, 네, 2원 50전, 2块5毛인데 뒤에는 단위산 마오가 생략이 돼서 2块5 이렇게만 남은 거죠. 네, 2块5一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一斤2块5一斤2块5 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예, 한근에 2원 50전이에요. 2원 50전이에요. 한근에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먼저 할게요.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파나요? 네, 어떻게 됐죠? 怎么卖?怎么卖?怎么卖? 네, 怎么样? 어때? 라는 말, 怎么样? 네, 거기서 怎么? 어떻게?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卖, 팔다를 합쳐서 怎么卖?怎么卖?怎么卖? 양고기 어떻게 파나요? 네, 중국 가면은 양고기 많이 먹죠. 네, 양로추아예 양고기 꼬치구이도 많이 드시고요. 네, 양고기 어떻게 팔아요? 양로 怎么卖? 양로 怎么卖? 양로 怎么卖? 네, 양고기 양로 양이 양이에요. 발음이 같아요. 로 고기 육자죠. 양로 양고기 怎么卖? 어떻게 팝니까? 이번에는 양고기 한근에 얼마입니까? 라는 말을 표현을 해볼게요. 네, 아까처럼 그냥 양고기 어떻게 팔아요? 怎么卖 하셔도 되고요. 한근에 얼마입니까? 한근에 얼마예요? 네, 이런 거예요. 자, 표현을 볼게요. 一斤羊肉多少钱?一斤羊肉多少钱? 네, 한근의 양고기 一斤羊肉一斤羊肉 네, 多少钱? 우리가 알고 있는 多少钱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한근의 양고기는 얼마입니까? 一斤羊肉多少钱?一斤羊肉多少钱? 네, 또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羊肉多少钱一斤?羊肉多少钱一斤?羊肉多少钱一斤? 네, 양고기 얼마예요? 한근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네, 보여드리려는 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한근의 양고기 一斤羊肉多少钱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양로 양고기 多少钱一斤?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양로 해놓고 一斤多少钱?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묘하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의사소통만 되면 됩니다. 순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해야만 문법상에 맞고 이렇게 말하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양로도 빼버리고 一斤多少钱 하셔도 돼요. 네, 多少钱一斤 하셔도 됩니다. 대화만 되면 되는 거니까 순서 꼭 이런 구조로 말을 해야 되나에 대한 강박은 좀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양고기 한근에 2원 50전입니다. 양고기 한근에 2원 50전입니다. 물론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세긴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임으로 2원 50전 해놓은 겁니다. 자, 양고기 한근에 2원 50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一斤羊肉2块5. 一斤羊肉2块5. 네, 한 근의 양고기 一斤羊肉2块5, 2원 50전. 네, 2块5毛에서 마오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네, 一斤羊肉2块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양로 2块5 一斤 양고기는 2원 50전이에요. 한 근에. 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양로 2块5一斤 양로 2块5一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심지어 양고기란 말도 그냥 빼버리고요. 2块5一斤 2块5一斤 네, 한 근에 2원 50전이에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一斤이 먼저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一斤2块5一斤2块5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들, 네, 간단한 것들 배워볼 거예요. 흥정할 때 필요한 말들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다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가격을 흥정하다. 네, 이 말은 그냥 암기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아, 저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격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가격. 네, 价格, 价格, 价格. 네, 가격이 价格입니다. 자, 가격을 흥정하다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讨价还价, 讨价还价, 讨价还价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글자이기 때문에 왠지 막 사자성어 같이요. 네, 약간 굳어진 표현입니다. 네 글자로 만들어진 짜맞춰진 말이에요. 자, 먼저 이 讨, 네, 토론하다 할 때, 네, 토자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말로 이런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价는 价格의 价겠죠? 讨价 하면 가격을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가격을 청구하다, 요구하다. 그 다음에 还, 네, 还은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격을 되돌려준대요. 네, 물건을 파시는 분이 얼마를 제시를 하고 그거 가격에서 좀 가격을 되돌려줘 깎고 네, 이러한 과정을 네, 가격을 흥정하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네, 그래서 讨价还价, 讨价还价, 讨价还价. 네, 가격을 흥정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네, 여러 곳에 가서 가격을 비교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마치 사자성어처럼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볼게요. 货比三家, 货比三家, 货比三家. 네, 첫 번째 글자 货, 네, 화물 할 때 물품, 상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글자 比, 네, 비교할 때 비자죠. 비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항상 货比三家, 네, 물건을 3집 정도 비교해보고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굳어진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货比三家 하라는 말입니다. 3집 정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구입을 하라는 말이에요. 货比三家, 货比三家. 이번에는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좀 볼게요. 디스카운트. 네, 물건 값을 깎다라는 말이에요. 깎다. 그래서 打折, 打折, 打折. 네, 打折라고 표현을 해요. 네, 따는 때리다라는 의미였어요. 숫하면 할 때 그 타자였죠. 때리다, 치다의 의미인데
네, 이 따가 손으로 하는 동작들에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전화를 걸다 할 때도 따를 사용을 했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 네, 야구하다, 네, 배구하다 할 때도 이 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따저, 저는 절단하다, 끊다죠. 네, 따저 할 때는 네, 깎다, 할인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네, 디스카운트라는 말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여행 가셨을 때 혹시 상점에서 네, 이런 문구를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빠저, 따빠저, 네, 따빠저라고 붙어 있는 상점들이 있어요. 왕왕 보실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은 따자도 좀 생략해 버리고 그냥 빠저, 빠저 이렇게만 붙어 있는 상점이 있거든요. 네,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네,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왠지 빠져니까 예, 80%를 깎아준다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20% 디스카운트를 말을 합니다. 20% 디스카운트. 네, 100 중에 10 중에 8은 내가 받고 2 깎아줄게 의미예요. 네, 이것 때문에 80% 디스카운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20% 디스카운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우리 30% 디스카운트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7저, 7저, 7저. 네, 30%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제가 이 1 플러스 1을 어디서 봤었냐면 처음 목격을 했던 거는 네, 호거집이었어요. 호거집에서 양고기를 하나 사면 하나를 주겠다라는 네, 그런 문구에서 처음 발견을 하고 우와 신박하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买一送一 买一送一 네, 买 사다예요. 买 사다. 그리고요. 송이 원래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증정하다, 선물하다, 공짜로 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买一 하나를 사면 송이 하나를 줄게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1加1, 1加1. 네, 수학 기호 그대로예요. 1이죠. 지아가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 네, 더하다, 보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加1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네, 우리 비싸다라는 표현 알아야겠죠. 비싸요, 너무 비싸요 라고 해야 되니까 비싸다, 꼬이, 귀할 귀자를 써줘요. 귀할 귀자, 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꼬이 어디서 봤어요? 이거 봤더니 어디서 봤는데 배웠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닌 꼬이싱, 당신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할 때 봤었습니다. 닌 꼬이싱, 예, 이때 나왔던 꼬이 맞아요. 비싸다라는 의미로 또 활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라고 할 때는 타이 꼬일라, 네, 타이 뭐뭐뭐러, 너무 뭐뭐하다, 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비싸요, 타이 꼬일라. 예, 값이 싸다라는 표현도 알아둬야겠죠. 싸게 해주세요 해야 되니까. 네, 싸다라는 말은 便宜. 네, 편히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싸게 해주세요. 네, 나의 편히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便宜. 좀 싸게 해주세요. 便宜点吧. 네, 便宜 뒤에
dear이 붙어 있어요. dear. dian이 점이었죠. 1시, 2시 할 때 이디엔, 량디엔 할 때 그 디엔자잖아요. dear 점. 네, 점만큼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디얼. 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디얼 이렇게 붙으면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로 네, 쓰여요. 네, 근데 이 한일자가 생략이 되고 비엔이디얼 이렇게 남은 거지요. 또 이디어를 봤더니 뭔가가 또 막 가물가물해요. 뭔가 배웠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요. 비슷한 게. 여우디얼. 네, 이 여우디얼 같은 경우는요. 서술어 앞에 쓰여가지고 약간 좀 별로인 거, 불만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쓰였어요. 그래서 좀 배고파, 좀 추워, 좀 더워 이렇게 할 때 좀 바빠, 좀 피곤해 이런 말을 만들 때 불만스러운 상황에 쓰였었어요. 그래서 여우디얼, 좀 배고파, 여우디얼, 좀 바빠 이렇게 쓰였던 거였어요. 네, 달라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꼭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매번 제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전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까지 쭉 달려볼 거예요. 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라오반, 네, 상점 주인입니다. 상점 주인 라오반과 네, 손님, 客人, 네, 손님, 客人과의 대화를 네, 오늘은 살펴볼게요. 쇼핑 관련된 대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네, 그동안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상점에 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네, 어서 오세요 라고 하죠.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欢迎光临, 欢迎光临, 欢迎光临이라고 합니다. 네, 상점에 가든 식당에 가든 하면 네, 상점에 계신 종업원 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欢迎光临이라고 외쳐요. 자, 欢迎은 환영한다 라는 말이에요. 환영합니다 예요. 네, 그래서 欢迎이렇게도 많이 말을 해요. 네, 누군가가 우리 그룹에 들어오거나 하면 네, 환영해요 이렇게 할 때요. 欢迎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꽝린이라는 말은 네, 빛광자죠. 그리고 임할 임자예요. 빛이 임한 것처럼 오신 손님분 환영해요. 네,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서 오세요. 欢迎光临. 무엇을 원하시나요? 뭘 원하세요? 네, 원하다, 요구하다 라는 단어 있었어요. 네, 기억해 보실까요? 您要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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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을 원하니? 원하다, 요구하다, 야오였어요. 그쵸? 야오. 네, 요구하다, 원하다, 필요로 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네, 您을 써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您要什么?您要什么? 네, 손님이에요. 손님의 아이콘입니다. 자, 셔츠 하나 사고 싶어요. 셔츠 하나 사고 싶습니다. 我想买一件衬衫. 我想买一件衬衫. 네, 사고 싶다. 생각 속에서 뭐뭐 하고 싶어요 해서 想이었죠. 생각 속에서 뭐뭐 하고 싶어요. 네, 생각 상자를 사용을 해서 사고 싶어요. 想买. 그렇죠. 그 다음에 찐, 옷을 세는 한의사, 옷을 셀 때는 찐으로 셌었고요. 네, 衬衫 나왔네요. 衬衫 같은 경우는 네, 남성분들의 셔츠나 여성분들의 블라우스, 네, 셔츠나 블라우스 종류를 다
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셔츠 하나, 블라우스 하나 네, 사고 싶어요. 我想买一件衬衫我想买一件衬衫我想买一件衬衫 이거 어때요? 네, 어떻습니까? 어떠니? 怎么样일 테고요. 이거 그냥 저거 하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这件怎么样?这件怎么样?这件怎么样? 네, 옷을 세는 단위사 件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린 이제 양사를 배웠으니까요. 네, 这件, 이 옷, 네,衣服, 衬衫이라는 말은 생략이 됐고요. 이거, 这件, 네, 어떠니? 怎么样?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권해야겠죠. 네, 입어보세요. 试试吧,试试吧,试试吧. 네, 이 시는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네, 시험할 때 시자죠. 시험 삼아 해보다. 그렇다면 네, 이 试试吧는 엄밀히 말하면 네, 한번 해보세요 정도의 의미예요. 중국어에서 동사를 이렇게 중첩을 해놓으면 의미가 좀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요. 좀 해보세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면 네, 试试穿吧,试试穿吧. 네, 옷을 입다 할 때 입다라는 동사가 穿이죠. 이 穿을 사용을 해서 试试穿吧라고 말을 해야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냥 试试吧 해도 네, 입어보세요 라고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옷가게니까요. 만약에 엄마가 요리를 해놨어요. 요리를 해놓고 자녀에게 试试吧한다면 먹어봐 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충분히 试试吧만 해도 네, 먹어보라는 건지 입어보라는 건지 들어보라는 건지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试试吧 해도 충분히 의사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끝에 바가 붙어 있네요. 문장 끝에 이 바가 붙어 있어요. 이 바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문장 끝에 붙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 네,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试试吧, 예, 试试. 이 표현이 좀 더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试试의 원래 표현은 试一试예요. 试一试, 예, 试一试吧. 원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한일자가 생략이 돼서 试试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试一下吧,试一下吧. 네, 一下, 一下,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네, 한 번 try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입어보세요. 试试吧,试试吧. 자, 입어봤더니 너무 크대요. 네, 어떻게 돼요? 太大了,太大了. 네, 블라우스를 입어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네, 太大了.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작아요 한다면 太小了,太小了,太小了.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좀 작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너무 크니까 작은 거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작은 거 있나요? 있나요? 있다, 있을 유자를 사용을 하겠죠. 有, 그쵸? 표현 볼게요. 有没有小一点的?有没有小一点的?有没有小一点的? 네, 有没有 있어 없어 라는 말이 되겠죠. 있나요 없나요? 有没有 그쵸. 그 다음에 小 작은 거 작다. 그 다음에 또 一点이 붙었어요. 一点一点 네, 좀이라는 말이었죠. 형용사 동사 뒤에 붙어서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더가 붙어서 네, 좀 작은 블라우스, 좀 작은 셔츠, 네, 뒤에 명사가 생략이 돼서 小一点的 작은 거, 小一点的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작은 거 있나요? 有没有小一点的有没有小一点的有没有小一点的 있어요. 이거 다시 입어보세요. 네, 있어요. 有, 그쵸? 有 있어요. 다시 입어보세요. 再试试这件吧. 再试试这件吧. 네, 再는 다시 듣자예요. 再, 우리 再见. 헤어질 때 인사, 再见 할 때 再예요. 다시 제자죠. 다시. 试试 입어보세요. 这件 이거. 예, 그쵸? 다시 이거 입어보세요. 再试试这件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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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아요. 얼마예요? 네. 这件不错多少钱这件不错多少钱 네, 这件 이 옷, 이거겠죠. 그 다음에 不错 네, 이 표현 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不错 추어 같은 경우는요, 틀리다, 그릇되다 이런 의미예요. 착오 할 때 그 착자예요. 네, 틀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부추어라고 쓰이면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냥 틀리지 않다의 의미가 아니라 훌륭하다, 괜찮다, 좋다의 의미가 됩니다. 네, 부추어, 예, 훌륭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라는 의미가 돼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발표를 하면 네, 선생님이 부추어 이렇게 해줍니다. 좋아요, 훌륭해요. 네, 그 다음에 多少钱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这件不错多少钱这件不错多少钱 이건 450원이에요. 이거 450원이에요. 这件450这件450这件450 네, 우리 450원 할 때 450块钱 450块钱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그 뒤에 붙어있는 10块钱싹 없앨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점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은 네, 회화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말은 네, 450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예, 조금 헷갈리시면 지지난 시간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는 450원입니다. 这件450这件450 이제 흥정을 해야죠. 네, 좀 비싸요. 네, 너무 비싸다고는 안 하고 그냥 좀 비싸요라는 표현 볼게요. 좀 비싸요. 좀 불만스러운 거 표현할 때 좀이라는 거. 네, 有点贵有点贵有点贵 네,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좀 어떠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有点네, 有点을 썼어요. 네, 동사나 형용사 앞에, 서술어 앞에 쓰여서 불만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어때? 좀 바빠? 좀 피곤해? 네, 좀 비싸요. 有点贵有点贵좀 싸게 해주세요.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나의 편의를 좀 봐주세요. 였죠. 便宜点吧便宜点吧便宜点吧 네, 点이 또 붙었어요.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붙어서 조금, 약간 이라는 표현을 나타냈었죠. 좋아요. 20% 깎아줄게요. 너무 통쾌하게, 호탕하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0% 깎아줄게요. 네,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볼게요. 好, 좋습니다. 好, 간단하죠. 그 다음에 给你打8折给你打8折给你打8折 네, 给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미리 좀 살짝 보셔요. 자, 게이라는 거는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개인이, 예, 뭔가 줄 때요. 네, 개인이 하고 주면 돼요. 이거 줄게, 너한테 줄게, 여기 있어 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어, 개인이, 너한테 줄게, 개인이. 네, 다 빠져, 너에게 20% 깎아줄게 이런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빠져 배웠어요. 이것도 예, 좀 헷갈리시면 지난 시간 거예요. 어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이 다 빠져, 개인이 다 빠져.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상점 주인이 꼭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상점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을 한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 표현이죠. 还要别的吗?还要别的吗?还要别的吗? 네, 还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还의 의미는 여전히, 아직도,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오는 뭐죠? 필요하다, 요구하다, 네, 원하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네, 더 원하다, 여전히 원하다, 아직도 원하다, 还要 이고요. 그 다음에别的, 네, 别 같은 경우는 다른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别的 하면 다른 거,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원하니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니 还要别的吗?还要别的吗?还要别的吗? 아, 양말 한 켤레 더 필요해요. 네, 네. 네, 중국에도 이런 감탄사 있어요. 자, 양말 한 켤레 더 필요해요. 해놓고요. 还要 더 필요해요겠죠? 一双袜子. 一双袜子. 네, 双 우리 양사편에서 네, 쌍을 이루어진 경우 신발, 양말, 또 장갑, 젓가락 이렇게 한 쌍일 경우에 쓰는 양사였어요. 双. 네, 지금은 켤레로 쓰이겠죠. 한 켤레袜子 양말, 袜子 양말이에요. 그래서 양말 한 켤레 하면 一双袜子 네, 한 켤레 양말 一双袜子 이렇게 돼요. 한 켤레 양말이 더 필요해요. 还要 더 필요해요. 一双袜子 다시요. 양말 한 켤레 더 필요합니다. 还要一双袜子还要一双袜子还要一双袜子 모두 얼마인가요? 네, 블라우스랑 이 양말 해가지고 모두 전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一共多少钱?一共多少钱?一共多少钱? 네, 一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一共 전부, 모두라는 말입니다. 전부 해서, 모두 해서 多少钱 얼마입니까? 네, 一共多少钱?一共多少钱?